그동안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내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포지션 이런 것들을 좀 진보적인 스탠스로 가져간 게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가지고 오히려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게 이렇게 했다가 보수 쪽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입장을 좀 바꿨더니 이제는 이 진보 쪽에서도 해서 양쪽에서 두둑이 맞은 거거든요. 기업체가 미국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쪽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 있어요? 미국의 주요 전선들이라고 할까요? 싸움하는 그 이슈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문화 전쟁에서 주된 이제 맨날 툭하면 부딪히는 이제 이슈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주로 열거했던 사례들이 다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LGBT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사실 요새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성 정체성 관련이 굉장히 커요.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외랑 뭐 이메일 등이나 이런 걸로 교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건데, 가끔 이제 해외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서 메일을 보내오는데, 우리 이제 메일 오면은 메일 본문 있고 맨 밑에 이제 서명 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이나 뭐 연락처 같은 거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서명 란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he 아니면 뭐 she, they 그렇게 이제 그 인칭 대명사를 갖다가 꼭 자기 이렇게 밑에서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자기 성 정체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뭐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그거였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내 스스로를 나를 남성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나는 he.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를 여자로 생각한다면 she. 아니면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이러면 이제 they.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를 때는 she로 불러. 아니면 난 they로 불러달라. 그걸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자기 서명 밑에다 쓴다 이거죠? 네, 그런 걸 쓴다는 불러달라. 거죠. 네. 미국에서는 이제 CEO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그냥 그런 거를 딱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직원들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진보 쪽에서는 이런 각각의 정체성들을 다 인정하고 또 그거를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아니 남성 여성 이렇게만 있는 거지 그 이상 또 뭐가 더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반발이 생기고 이제 이런 거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메일 쓸 때 보이는 인칭 대명사 쓰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접하는 상황들이니까요.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트랜스젠더나 이런 그 성 정체성 이슈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거는 이제 유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성 정체성 교육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처명에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 남성인 건 아니다. 네가 만약에 그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게 맞을 수도 있다. 더 극단적으로 하는 케이스에는 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내가 원래 몸은 남자이지만 내 성 정체성이 여성인 것 같아. 이러면은 성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시민사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이렇게 도와주자라든지 이런 얘기까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센티스처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성 정체성 이런 거 교육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전에 이런 극단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작용이기도 한 겁니다. 인종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미국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사실 이민자의 사회라고 그러지만 일부 흑인들은 이민자로 온 게 아니었거든요. 강제로 잡혀왔던 노예들이. 그러니까 흑인의 존재는 미국에서 사실은 가장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백인의 진보 쪽 지식인들은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항상 기본적인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문화적인 컨텐츠나 이런 데서도 표현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뭐 대학 들어갈 때 이를 도와줬던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 지금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없애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소수 인종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우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할당식을 이제 해주고 이러는 건데, 이제는 또 막 역차별에 대한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를테면은 몇몇 케이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적이나 이런 게 더 좋은 아시아 계열 이런 사람들은 또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이런 것들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는 특히 인종 문제는 늘 폭발력이 되게 셉니다. 가장 최근에 두드러졌던 거는 2020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이제 과도한 그 진압 행위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그 BLM 운동이 엄청나게 번졌고, 이때 엄청나게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6년에는 NFL 유명 선수였던 콜린 캐퍼닉이라는 사람이 보통 그 미국 국가가 연주되면은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그 경례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그냥 자리에 앉은 거예요. 기자들이 왜 그랬냐 질문하니까 여전히 인종차별하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존중의 표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실 미국 그 보수들은 항상 강조하는 게 나 애국자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 미국 국기 이렇게 흔들고 타에도 막 미국 국기 붙이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가 나중에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좀 약간 존중을 안 하는 것 같으니 대신에 무릎을 꿇는 그 퍼포먼스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특히 이제 소수인종이나 심지어 이제 백인들도 한쪽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그 제스처를 취한 게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저항을 담은 이제 나름의 이제 프로테스트. 네, 영어로 kneeling protest. 네, 한 번은 이제 나이키가 이제 자기네 그 홍보 모델로 이 콜린 페퍼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난리가 났죠. 당연히 이제 보수 쪽 이쪽 데서 막 나이키 신발 불태우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자꾸 경찰들이 흑인만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경찰에 대한 예산을 아예 없애버려서 경찰을 없애버리자 디펀더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운동도 벌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성 정체성, 인종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진보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이제 의제인데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좀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이다가 요새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펀더 폴리스도 경찰에 이제 재정 지원하지 말자, 재정 끊자 해서 실제로 몇몇 도시에서 진짜 경찰 거기에 끊고 일종의 이제 대한자치 경찰 같은 조직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범죄가 늘어나죠. 일반 시민들은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지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마스에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보통 학계 쪽 사람들,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편 많이 들지 않았나요? 맞아요.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당연히 또 이제 이스라엘을 반격을 하고 이러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뭐 난민도 발생하고 10,000명 이상 죽고 몇만 명 죽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대학교 이런 데에서 반 이스라엘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발언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 세계 퍼져 있는 유대인 자체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것도 인종 혐오적인 거죠. 근데 그런 발언들이 막 나오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공화당 쪽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랑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다음에 MIT 총장들을 불러요. 전쟁 발발 이후에 자꾸 학교 안에서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랬는데 놀랍게도 이 총장들이 다들 표현의 자유를 언급을 하거나 어물쩡 애둘러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고생했던 사람이 하버드 총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버드 총장은 또 본인이 최초의 그 흑인 출신 그 총장이었는데 여성이고 그 사람도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나서 결국 사임했고. 다른 이슈로 사임됐죠, 사실은. 다른 이슈 또 공격 들어왔죠. 네, 표절이랑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총장도 결국은 나중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좀 사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민 문제는 늘 항상 문제고 또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민 문제. 이제 미국 그런 이민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너무 당연해서 굳이 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중요한 전선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 기업 차원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을 할 때에 당연히 이런 문제들에서 주시를 하고 많이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죠.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지금은 사실 보수의 반격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내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포지션 이런 것들을 좀 진보적인 스탠스로 가져간 게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가지고 오히려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버드라이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기업 운영을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서 꼭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핵심 고객층한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정해서 그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결정을 하고 나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아까 살펴봤던 버드라이트나 뭐 타깃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게 이렇게 했다가 보수 쪽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입장을 좀 바꿨더니 이제는 이 진보 쪽에서도 해서 양쪽에서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이 반면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무릎 꿇는 제스처를 했던 콜린 캐퍼닉을 나이키가 이제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니까 당연히 또 미국 보수들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도 뭐 나이키 신발 불태우고 막 SNS에서 많이 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버티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주가라든지 판매량이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내용을 하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이메일을 주고받는 상황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칭 대명사 사용하는 것까지도 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특히 미국 상대로 할 비즈니스를 할 때에 필요한 교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처음에는 이 시작할 때는 문화 존중이 뭐야 싶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걸 들으시고 나면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컨택을 하거나 이럴 때에 나름의 또 교양이 생겼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